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도 6월 17일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나서 하반기 부동산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청약 열기가 조금 식으면서 그리고 7월 10일에 이제 부동산 세금 문제가 강화가 됐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다주택자나 부동산 법인이 경기도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 보면 식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형상들이 많죠. 왜냐면 어차피 규제 지역이면 서울로 가자. 그리고 아파트를 규제했지 그 외부는 규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대책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럼 재개발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재개발에 투자 가치들이 있는 지역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간을 잡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건데요. 하나는 돈이 있으신 분, 빠른 추진이 되면서 나는 입주를 할 분들, 보이는 걸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쪽에 하나 분류를 설명드릴 거고, 오늘 주된 얘기는 개발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정이 됐었는데 해제됐던 지역들, 거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금액들은 좀 적게 들어가겠죠. 여유분이 있으시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기다리다 보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게 앞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오늘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보게 되면 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이제 재개발 지역이 없다 보면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저도 뭐 재개발지에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보다는 한참 레벨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지만은 재개발에 있는 그 부동산하고 본인이 직접 재개발의 조합에 계셨던 분들은, 조합원이나 조합 자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빠삭하게 합니다. 왜? 본인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요, 알지 말라고도 알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인간이란 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3자가 되면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 절차에서 잘 몰라요. 그냥 청약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고비입니다. 정부기업 지정됐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빠그라든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여기 지정이 되면은 금액이 좀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합 설립 인가 날 때 쫙 가죠. 거의 이게 금액도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나면 거의 이제 빵빠레 보는 겁니다.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 이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 1월 24일 이후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 때는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가 1번입니다. 그리고 최소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여기가 넘어가면 금액들이 너무 비쌉니다. 그런 지역도 꽤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움직이셔야지 그 재개발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재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재개발에 왜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대부분 다 알겠지만 비리입니다. 비리. 워낙 많은 세대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철거를 만약 TV도 보셨죠? 철거할 때 다 조폭들이 많이 왔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철거할 때 하는 게 다 돈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나라에서 제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한남 재개발이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나라에서 하는 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공공에서 먼저 나서서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시간도 단축시켜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개발은 환급성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는 있지만은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소규모 재개발 같은 거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재개발을 이제 제가 그 설명드리기 전에 투자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량진
그리고 용산, 성수동, 상계동, 청량리, 미아 삼거리 막 이렇게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보면 항상 주된 얘기들이 있어요. 재개발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주된 설명드린 건 뭐냐면은 재개발을 지금 확실히 해가지고 뭐 조합 설립인가 나고 사업 시행이 나는 별 의미가 없고요. 거기는 워낙 제가 그거는 1파트고 2파트는 뭐냐, 해제가 됐는데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 지역들, 그런 데는 좀 조심하라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지역들은 장기적인 투자로 봐야 됩니다. 그냥 없는 돈 생각을 쳐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없는 돈으로 하게 되면 1위 1비 하거든요. 이거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하고 틀려요. 넣었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갈이 엄청 합니다. 항상 그래 제가 우리 지인들이나 고객들한테 뭐냐면, 재개발 투자할 때는, 오래 볼 때는 이 돈이 나한테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서울시하고 정부가 많이 밀고 있는 게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10부 사업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소소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같은 거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거에서 파트도 올린 적 있어요. 이거는 자기 동네부터 많이 다녀보셔야 됩니다. 노후화된 적도 있는지.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올린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공짜로 이제 빨리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노후화된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공부가 돼요. 저는 업이니까 하지만은 이것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개업을 하니까 알잖아요. 제가 중개업자니까. 우리 모임들이 있으면 나가서 가로주택 사업 어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벌써 다 오른 거예요. 중개업자는 뭐 그냥 내두겠습니까? 계약을 해야지 돈을 벌지?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거래를 해야지 돈을 버는 게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뻔히 알고 있는 거, 가로주택 성비 아니면은 가서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분 쪼개기 같은 거는 어차피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제된 지역은 근데 다만 그게 많은지 안 하는지는 가서 보면, 신축 빌라가 많은지 없는지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건축업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제됐으면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런 걸 이제 원래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제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매입해가지고 지은 분들이 많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틈새 시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재개발에 이제 시일이 걸립니다. 다만 이제 추진된다면은 권리산정 기준으로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조합 하게 되면 이제 정비구역도 지정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진척되는 것과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걸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빠르게 진척되는 거는 벌써 어느 정도 됐던 거, 조합 설립인가 난 지역들, 그리고 어느 정도 벌써 윤곽이 됐던 지역들, 그거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 설명드리고, 적은 금액을 투자한 거는 정비구역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을 제가 그전에 뭐 설명도 했는데 누구는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찾아봤던 것들을 그냥 설명드릴게요.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가치가 있다 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그 지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척되는 지역들, 제가 전에 올렸던 노량진 뉴타운, 엄청난 나중에 동작구에서 거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흑석동 뉴타운도 있지만은 여기는 앞에 이제 노량진역에 수산시장이 탈바꿈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1호선 9호선도 있고요. 그리고 상계 뉴타운, 상계동도 그 뉴타운 쪽에 그 세대수가 꽤 되잖아요. 거기도 두 구역이 이제 한 구역이 들어가고 한 구역이 이제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네 구역 중 한 구역은 이제 그 해제가 됐고 세 구역이 남아 있고요. 청량리 뉴타운도 들어가고, 청량리는 어마어마하죠.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장인 뉴타운도 어차피 해제된 지역고 안 된 지역도 있어요. 해제된 지역들은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들어가고 이제 등등등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정비구역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모르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거기는 제가 그전에 일단 올렸습니다. 장인 뉴타운은 제가 올렸다가 뭔가 실수한 거 있어가지고 제가 차단을 시켰습니다.
장인우타운은 굳이 미룬 거 말고 거기는 가로주택 정비3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지역에 가서 한번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내용을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성수동 거기 전략정비구역도 괜찮습니다. 다만 금액들이 비싸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적은 비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빠르게 진척된다. 그리고 증산사구역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 거기 같은 경우는 7월 20 며칠 날 주민들이 70 몇 프로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쪽으로 갈 거예요. 그게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도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따로 제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그거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뺐어요. 빠르게 진척될 겁니다. 그쪽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지역은 이제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부동산 했던 신길동, 그 밤동산입니다. 거기는 1호선하고 이제 그 지금 철도에 분리되어 있어요. 5호선도 있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되게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철역이나 바깥으로 나오려면은 상당히 저기 미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포에 있는 염리 4호구역과 대흥역, 그리고 옆에 노고산동, 아현 1구역, 중림동 쪽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마지막은 제가 보너스로 어디 한 구역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지역이 언제 들어갈지는 잘 몰라요. 다만 적은 금액으로 오랫동안 투자처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만 제가 분양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현장 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누가 사고 떨어지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넣어드리려면 제 옆에 제 부동산에 와서 저한테 중개수수료 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알아봐줄 수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저도 뭐 없는 지역은 제가 저도 계속 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신길동 밤동산은 여기가 그 외져 있지만 여의도 색강역 바로 앞에 한강을 바로 바라봅니다. 아이러니하죠. 완전 노후화된 건물인데 바로 앞에 여의도 색강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 그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주거지로 이제 어느 정도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낙후됐던 게 다 없어지니까 엄청나질 겁니다. 여기는 아파트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편의시설까지 이제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그 지역을 알거든요. 입지 조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철도로 인해 지역이 차단돼서 철도 아래 그 다리 아래 쪽으로 가던가 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차로 가는 쪽으로. 거기 신길역 그 1호선, 5호선 쪽 뒤로 쭉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거기 있어서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부가가치 누릴 수 있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 중인데 요즘 찾아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2619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제가 전화 올린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 제가 뭐 허접했지도 올렸지만 실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또 올렸던 게 송파 거여 지역주택조합에서 올렸어요.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해라. 지역주택조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초기 돈이 적은 것 같죠. 오래 걸리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노량진 그 3구역인 그쪽에서 지역주택조합하다가 거기 누가 사기쳐가지고 깜방간 쪽도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추진되면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1호선, 5호선 환승역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그나마 제일 여기서 같이 있는 쪽이 이쪽에 대방역 근처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이쪽에서 전철역이 가까워요. 생각보다. 길 건너야 되지만. 다만 이쪽에 향후에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 신림경천철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1호선 신림경천철 더블 역세권과 1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길 건너 여기도 색강역입니다. 이쪽에 초등학교도 이렇게 이쪽에 경남 아파트가 이쪽으로 초등학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 건너가면 여기 장흥고등학교 있습니다. 여기도 학군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길동 밤동산은 조합으로 살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 집 살 수도 있어요. 여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서 시장 조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가 10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정도 됐죠. 그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향후에 나왔다가 없어졌습니다.
괜찮은 지역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쪽 좀 말고 여기 위쪽이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이쪽 앞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들어간 쪽이에요. 되게 빨랐습니다. 여기가 먼저 들어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쪽입니다. 이쪽. 제가 알기로는 이쪽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지리는 모르는데 이쪽 근처예요. 이쪽 근처. 이쪽 근처가 아니라 이쪽 근처겠네요. 이쪽 근처. 역세권 시프트 사업 들어왔어요. 다음은 염리동입니다. 이대역과 대흥역이 있어요. 염리 4구역은 이대역, 염리 5구역은 대흥역, 저기 그 6호선이고 이대역은 2호선입니다. 주변에 그 2구역과 3구역 같은 게 이제 좀 있어 들어오는데 그쪽이 내년 3월달에 되면 거의 1700세대인데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쪽 주민들이. 미치죠? 그 길 건너편 대흥 거기 재개발도 해제되는 쪽도 보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노고산동도 있습니다. 그쪽도 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면 아현 1구역, 중림동 이쪽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 엄청 상승됐잖아요. 돌아버릴 겁니다 아마 이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제됐어요. 아직 진행된 건 별로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아파트의 규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 만약 큰 재개발이 안 들어가도 소규모 재개발도 들어갈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들어갈 수 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염리 4구역과 5역이 있어요. 옛날에 구입니다. 이쪽 지역 이대역과 대흥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입니다. 1700세대인데 내년에 들어오고 마포 자이 3차도 들어왔습니다. 다 여기 다 2구역 3구역이었어요. 여기가 대흥 재개발 쪽 여기 노고산동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현 미치는 거죠. 금액도 올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 이쪽에도 좀 다 추진을 하려고 하는 쪽도 있어요. 그중에 한 곳이 주민 동의를 통과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흥동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옛날에 하려다가 해제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분 쪼개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고 자기는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으면은 어차피 어떻게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나중엔 도시 재생사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것을 지키면서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노화된다면 해야 되거든요. 여긴 전철역도 가까워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갈 수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갈 수 있습니다. 전 그런 걸 보고 꼭 재개발 전체가 재개발이 아니라 꼭 그런 것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데가 장애 뉴타운 쪽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해제됐던 지역인데 11구역인데 그것도 몇 개가 쪼개졌는데 거기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딴 데 들어가는 쪽도 있어요.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잘 몰랐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서울 여러 곳에서 들어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흥동 여기 옛날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보셨죠? 이제 노고산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고산동도 신촌 이대역 중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좋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분 쪼개기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추진 중이에요. 아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노고산동 그래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추진 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도 카페들 모임들이 있어 거의 주민들. 근데 그 아닌 사람들은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분이 이렇게 돼 있는지 잘 몰라요. 그쪽에 진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건 본인들이 발품을 파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부동산이 중요하냐. 제 유튜브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가까운 부동산, 자기 집에서 가까운 친해져야 됩니다. 안 친해진데 처음부터 누가 설명해줘요. 저도 누가 손님 들어와요 처음부터 물어보면 의심을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물어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 생뚱맞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엔 딴 얘기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 안 해버립니다. 아니 우리도 신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계약만 합니까? 신뢰를 갖고 계약을 하는 거죠. 물건도 좋은 것도 자기 신뢰인 사람한테 먼저 줍니다. 그런 걸 다 사람이 인지상정이에요. 그 건물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노고산동은 이 노란색으로 보시면 신촌역과 이대역 중간 사이에요. 자리는 좋습니다.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아현 1구역입니다. 좀 내려다 보면 이쪽은 이제 여기도 이제 광화문에 좀 이제 출근이 빠르죠. 여의도도 당연히 5선 타면 되니까요. 여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6월 30일 날 초과 달성했어요. 그래 정비 계약 위반해서 구역 지정이 할 겁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성되고 나서 바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찾아보니까 한 1억 정도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개발 절차에서 어디? 정부역 지정대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조합 설립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되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디라고 여기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도 올랐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가치가 나쁘지가 않다. 아직 넘어야 산이 많다. 아까는 더 많은 넘어야 산이 많지만 그나마 넘었던 산 여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연 1구역. 아연 1구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정로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거 안다고 뭐 거기까지 가서 사는 게 아니면 알아보면 부동산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쪽 쪽이 이제 그 1호선 5선 가깝습니다. 여기 앞에가 중림동이에요. 여기가 먼저 이제 됐기 때문에 금액들이 올랐습니다. 다만 지분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전에 나왔던 건 3327세대인데 2832세대예요. 그럼 500세대 정도밖에 일반 분양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조합원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 일반 분양이 많아도 너무 조합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긴 해요. 이게 더 늘어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알고 거기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중림동 같은 경우는 충정로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도 분량 건물이 많아요. 직접 저도 여기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도 움직이려고는 해요. 여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청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8월 말까지 조사해가지고 만약 된다고 하면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긴 통과됐죠? 위에 아연은 여기는 추진 중이에요. 그럼 여기 금액 좀 떨어지겠죠. 여기 전철이 좀 더 가깝습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는 일정이 많지만 기부 체납을 해서 용적률이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아까 말하는 노고산동, 대흥, 염리보단 그래도 빠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정부의 그 공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알면 다 이거 하죠. 뭐하러 제가 저기 중개업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할 확률이 높다. 안 한 지역을 하는 거는, 노화된 거는 그냥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지만, 여기는 언제나 전에 한번 맛을 봤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림동은 요쪽 아까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정도 돼 있어요. 가깝습니다. 바로 전철역 앞이에요. 이쪽인 뭐 워낙 아파트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장인 뉴타운은 제가 전번에 올렸다가 뭔가 실성해서 제가 비공개로 돌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행된 말고 해제구역을 보면은 제가 요즘 찾아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빨리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11구역에는 여기는 뭐 되게 쪼개졌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선정된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장인 뉴타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한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다시 시간을 잡아서 제가 해가지고 올릴게요. 여기는 좀 방대한 양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저 성수동도 올린 적이 있어요. 거의 전략정비 구역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게 어떻게 더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적에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참고하기는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용산 올린 적이 있어요. 용산이 아시죠? 강남 앞에 토지 거래 허가고요. 여기 굳이 그때 유부지나 해가지고 안 올렸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비쌌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이 여기 해서 엄청 지금 입이 찢어지게 벌어지고 있죠. 여기 아파트 바로 되면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남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지만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원효동, 용문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만약 아까 말한 마포나 이런 데 말고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쳐다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용문동, 원효로. 요쪽, 원효동 요쪽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용산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알겠지만, 요쪽 지역도 나쁘지 않다.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국전문 도시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혼재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국제업무 도시를 할 필요가 없죠. 용산 미적공원 보십시오. 이렇게 도심 재개발하고 여기 정비청 정비구역도 들어가고 위에 청파구역 들어가고 효천구역 들어가는데 여기만 달러 놔둔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 올렸던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도 나쁘지 않다. 요즘은 저기 수색 쪽, 거기 증산 쪽이 좀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 증산 사구역도 제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올릴 텐데, 거기도 최근에 그런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조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에 올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관심도 있던 게 서울로 올 겁니다. 이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이제 다만 이제 그 법인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지금 돈 내는 게. 법인들은 그냥 아파트 주택만 사더라도 벌써 이제 그냥 무조건 종부세가 6%가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율 12% 들어가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기 자금 조달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은 지금 이제 관심도가 재개발 쪽으로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히 나라에서는 집값을 잡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이런 것도 아마 찾아보는 미 어떨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가치를 보고 먼저 선점하는 게 당연히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밑그림이 좀 그려져서 거기에 투자처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